안녕하세요. CMS 대치 경시관 팀장 하혜연입니다. 오늘 CMS 경시 인문반 EMS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건데요. 첫 번째, KMO에 대한 안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경시관 커리큘럼 또 교재, 수업, 테스트 및 관리에 대한 안내 부분 들어갈 거고, 이제 입학고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연간 로드맵에 대한 설명,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수해석 기하조합 선생님의 과목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먼저 KMO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MO는 한국수학올림피아드의 야보로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습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단답형 주관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4시간 동안 이제 20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제 100점은 4점, 5점, 6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1시는 원래 5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020년 KMO는 약간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대한수학회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아서 올해 일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KMO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서술은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간은 6시간 동안 진행되면서 이제 11월에 진행되는데, 이 역시도 올해 일정은 아직 미정인 상황입니다. 경시관 레벨은 현재 EMS라고 하는 기본 이론반이요. M3 1차 실전반, M2 중급 이론반, M1 MS 5급 이론반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오늘 설명회를 드리는 내용은 EMS 기본 이론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재원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입상자의 90% 이상이 EMS 과정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EMS 반의 수업 내용 및 커리큘럼입니다. KMO 기본 이론을 정수, 기하, 조합, 해석 4과목으로 나눠서 매주 2타임씩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 교재는 이론과 그리고 워크북으로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EMS 과정 같은 경우는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때 필요한 정수, 해석, 기하, 조합에 대한 이론들을 배우는 과정이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3개월간 이론을 배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힘든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간 수상하나 선행진도만 진행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낯설게 느끼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것들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던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EMS를 진행할 때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내가 생각했던 수학은 이론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EMS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이해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이해한 바를 완벽하게 암기까지 진행해야 하다 보니까 다소 좀 당황하기는 하고요. 그래서 현재 분기에는 예습보다 복습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습 비중을 EMS 과정에서는 20%, 복습 비중을 80% 정도 이제 두고 포인트를 그렇게 두고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예복습 과제가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과제가 불성실한 경우에는 부모님께 SMS 문자, 학원 문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문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조합 12월 26일 예습 과제를 미흡하게 수행했다라고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복습 테스트 성적표가 학원 측에서 나간다고 이렇게 전송되고 있고요. CMS 해석 복습 과제를 미흡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발송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서 이제 우리 아이가 과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아까 정해기조 2타임씩 이제 진행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시간표의 예시입니다. 정해기조 4과목이고요. 2타임씩 진행을 하면 한 타임이 비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습 테스트라고 해서 위클리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EMS반 시간표는 저희 학원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시 반부터 6시 50분까지 1교시고요. 30분 동안 저녁을 먹어요. 그리고 7시 20분부터 8시 40분이 2교시, 8시 50분부터 10시까지가 3교시 이렇게 진행되고, 하나의 샘플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저녁 식사 없이 진행하고 있어서 현재 시간표 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시에 시작하고요. 대신 저녁 시간을 없앤 후에 쉬는 시간 5분씩 주고 10시에 끝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학원 이제 CMS 대치 경시관 관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정수해석 기하 조합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담임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반에 최소 4명 정도 선생님이 들어가실 거고요. 그 4분 중에 한 분이 담임이 돼서 예복습 과제라던가 아이의 성적, 그리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학습을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고요. 담임이 관리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결사항 같이 관리하고 있고요. 성적 상담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앞으로의 로드맵이라던가 전시 후시 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주말 과제라고 해서 저희가 수상화, 위클리 일주에 1주차식에서 총 8주 동안 진행하는 과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채점 및 오답 관리를 담임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관리, 예복습에 대한 부분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습과 복습이 이루어지는데요. 예습 같은 경우는 아까 포인트 비중을 20% 정도 두라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와서 이론을 배우는 과정이다 보니까 실제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습 과제를 내는 포인트, 주안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제 그래도 문제를 한번 훑어보고 고민을 해오라는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노트 또는 예습용 교재에 본인이 생각한 내용을 기록해오는 것이 바로 예습 과제가 됩니다. 복습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재 내에서 선생님이 진행한 모든 문제, 예를 들면 조합 같은 경우는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를 복습하게 하고 있고요. 노트에 하시거나 아니면 교재를 2권 구매해서 복습용 교재에 다시 풀면 되는데 어떻게 이제 숙제를 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복습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인트는 고민을 한번 해오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풀 수 없는 문제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내가 이전 시간에 배운 이론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혹은 다음 시간에 배운 이론들이랑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갈 거고요. 복습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가서 복습용 문제를 먼저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들었던 기억에 의존해서 한번 풀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해를 충분히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한 10문제 기준으로는 8개는 맞추겠지만 2문제 정도는 뭐 기억이 나지 않아서 혹은 계산 실수로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번 풀어보고 난 후에 예습용 교재에 이제 수업 시간에 판서로 옮겨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풀이를 참고해서 채점 후에 이제 오답까지 진행해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습 같은 경우는 최소 2번을 아이가 훑어보고 오는 경우고, 이제 사실 이제 많은 친구들 좀 딜레마를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본인이 풀어서 맞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풀이와 선생님의 풀이가 다른 경우가 아이들이 조금 느끼는 충돌하는 지점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어떤 문제에 대한 풀이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선생님들이 제시하는 풀이는 앞으로 추후에 풀어나갈 문제와 가장 유사성이 있고 관련성 깊은 풀이로 진행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풀이로 복습을 해야 하고요. 선생님의 풀이로 복습하는 경우에는 부분 점수나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준비물입니다. 기하 수업 같은 경우는 자랑 컴퍼스를 이용해서 이제 작도해야 되기 때문에 자와 컴퍼스 준비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나가는 시험지가 4장 있습니다. 정수, 해석, 기하, 조합 4장의 프린트물이 나갈 거고요. 플러스 주말 과제, 시험지, 그리고 답지 일주일에 그래서 총 6개의 프린트물이 최소 배부되기 때문에 시험지를 보관할 파일, 클리어 파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한 40매 정도 준비해 주시면 EMS 과정 동안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석 부분에 대한 안내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EMS 같은 경우는 이제 진도 이론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한 수업이 스킵됐을 경우에 다음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월요일 수업을 결석했다고 하면 수요일 다음 시간 수업 전에 화요일에 보강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대치 경시간에서는 동영상 강의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월요일반, 화요일반 있기 때문에 대체 수강도 가능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번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어서 이제 동영상 강의로 이제 오직 동영상 강의로만 대체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다음 시간 결석 전에 반드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플러스 이제 이런 수업적인 부분이 스킵하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이론 수업을 듣는 동안은 가능한 한 결석을 조금 적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데스크로 전화로 예약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담임 선생님 통해서 바로 연결해 주셔도 됩니다. 자,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EMS 과정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가지는 테스트
테스트와 클리닉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제 이건 예시인데요. 매주 월수금반은 금요일, 화목일반은 목요일 그렇게 복습 테스트가 진행되고요. 80분 동안 진행됩니다. 이제 80분 동안 어떻게 진행되냐면 정해, 기조, 시험지 4장이 나가고요. 어떤 정수 20분, 해석 20분 이렇게 시간 안배 따로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4장의 시험지를 동시에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 80분 내에 본인이 정해, 기조 시간 안배를 해야 하고요. 각 과목당 보통 4문제 정도 출제되고 과목당 20점 만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수 테스트가 끝나면 테스트 오답은 이제 노트에 오답하고 시험지는 개별 파일에 정리하시면 되고요. 한 분기가 끝나면 총복수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총복수 테스트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험지를 잘 모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위클리에 갔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각 과목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출제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취합해서 모아두면 나중에 전범위에 해당나는 총복수 테스트를 대비할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 풀이는 수업 시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중요 문제, 중요 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담당 선생님이 수업 시간 내에 조금 진행하시고요. 보통 경우는 한 절반 정도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에서 동일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말 과제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 화목일반은 목요일날 배포돼서 일요일에 거둘 거고요. 월수금반은 금요일에 배포돼서 월요일에 걷습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각 주말까지 시험지를 채점해서 답지 함께 제공하고요. 아이가 풀이지를 확인해서 이제 다시 오답까지 한 후에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주 이제 테스트를 본 성적표는 이렇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 학생 성적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 학생은 각 과목당 20점 만점인데 점수 같은 경우는 13점 받았고요. 해석은 14점, 기하는 16점, 조합은 15점. 골고루 어떻게 보면 잘 받은 학생이고요. 그런데 평균에 따라서 석차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80점 만점에 지금 이 시험 같은 경우는 평균이 49.3점 정도 됐고요. 이 학생이 받은 점수는 58점으로 총 77명 중에 29등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EMS 과정 진행하면 가장 놀라시는 부분이 성적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이렇게 많은 정원에서 수업을 들을 기회가 없었고요. EMS 같은 경우는 많게는 100명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성적표가 사실 이 친구 어머니도 사실 놀랐을 수 있죠. 왜냐하면 77명 중에 29등, 그동안 29명이 정원 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는데 이제 29등을 받아서 굉장히 걱정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성적은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게 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EMS 학부모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과목별로 15점 정도 맞는 것을 목표로 하라. 그래서 8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된다면 아주 잘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현재 58점이기 때문에 석차와 무관하게 EMS 과정을 잘 소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제 40점, 30점으로 떨어진다면 최소 2과목 이상의 누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셔야 되고, 복습 테스트 성적을 잘 받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EMS 과정은 어떤 아이의 수학적 능력이라든가 감각을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고 말 그대로 성실함의 척도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복습한 친구들이 15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보다 더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보통 이제 경시간에 들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해는 잘 했지만 암기가 부족해서 점수가 좀 저조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복습 테스트 이전에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입학 안내입니다. 현재 EMS 과정은 매주 홀수달 오픈하고 있고요. 1월, 3월, 5월, 7월, 9월, 12월에 오픈하고 있습니다. 응시 가능한 시간은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2시 30분부터 7시까지 가능하시고요. 소요 시간은 2시간입니다. 출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수상 이제 10문항 나오고요. 각 문항당 5점이기 때문에 50점 만점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6문항 나오고요. 각 문항당 5점 30점이고요. 중등 기하는 2학년 이야기, 3학년 이야기, 기하 파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문항 나오고요. 5점 만점은 20점입니다. KM 1차 실전 같은 경우는 정수, 해석, 기하, 조합
네문항 나오고요. 각 문항당 10점으로 40점 구성이고 총 140점 만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격 컷은 60점 이상이고요. 보통 이제 아니 이렇게 점수가 높은데 어떻게 60점이 커트라인일 수 있냐, 시험이 대체 얼마나 어렵길래 그럴 수 있냐라고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일단 KMO 1차 실전 문항 같은 경우는 타학원에서 경시 공부를 진행하는 친구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0점을 받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역 점수가 0점이어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평균적으로는 제가 이제 입학 테스트를 채점해보고 상담을 진행해보면 수학 상하과정 합산돼서 한 50점, 중등기약 10점 정도에서 60점 컷으로 합격하고 있습니다. 입학에 대해서 문의는 이제 대치 경시관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약 역시 경시관을 통해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계획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은데요. 이제 뭐 저희가 5월에 1차가 끝났다는 전제하에 이런 과정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올 한 해는 연간 계획과 무관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일정 같은 부분들은 학원을 통해서 저희 상담실장님이나 아니면 저와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올해 K형 일정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보다 더 구체적 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간 계획은 이제 코로나가 없는 한 해 기준의 커리큘럼이고요. EMS는 매주 홀수달에 모집해서 3개월간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뭐 계획하셔서 5월, 7월, 9월 이렇게 괜찮은 시점에 입학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EMS 과정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고요. 다음부터는 점수에서 기하 조합 선생님이 과목별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CMS 대치 경시관 점수 과목 담당하고 있는 윤상현입니다. 자, 일단은 점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점수론이라 하면 일단 뭐 그 과목의 이름에서도 바로 아실 수 있듯이 점수에 관련된 이론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음의 점수, 양의 점수, 그리고 영 이런 수들을 특별한 성질들을 다루고 있는 이론이고요. 뭐 수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내용들을 보시면 약수와 배수, 정수 조건의 부등식, 부정방정식, 합동식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KMO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EMS를 공부하시려고 하는 학생들이 가장 궁금한 것들, KMO 때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점수에 대한 문제들은요,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경시 이론을 알지 못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작년 KMO 문제들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실질법의 전개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거는 특별한, 가장 쉬운 문제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어떤 경시 이론을 알고 있지 않아도, 배우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수에 대한 감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방정식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식을 정리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정수 조건이 있었을 때 이런 2개 이상의 미지수를 갖고 있는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을 갖고 있다면 그 수의 개수가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정수의 조건 아래에서 부정방정식을 풀어서 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제가 또 재작년 문제죠. 2018년 KMO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이 문제들을 보시면서 예측하실 수 있는 것들은 6번 문제예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자주 보아왔던 복면산 형태의 문제입니다. 복면산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경시율을 배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충분히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은 경시율을 꼭 굳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미 드실 수 있는데, 자, 이 1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19번 문제는 약수와 배수 문제고, 약수와 배수에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는 경시 이론을 통해서 푸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결국에는 내가 수에 감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차수가 높고 식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론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풀 수 없는, 답을 낼 수 없는 형태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KMO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점수를 배우는데 어떻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무엇을 배워 나갈 것인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4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원은 가장 먼저 점수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약수와 배수예요. 두 수 혹은 두 개, 세 개 이상의 수들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는 형태인 건데요. 약수, 배수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두 수의 서로소라든지 어떤 조건들 그리고 둘의 이제 GC죠.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형태들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KMO 문제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단어는 합동식 단원이에요. 합동식 같은 경우는 수에서의 합동이라는 얘기는 어떤 수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서로 같은 수를 수에서의 합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 합동식 단원을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교과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낯선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경시 이론들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하는 단원이에요. 보통 1단원은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접근을 했다가 2단원에서부터 아이들이 약간씩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경시 이론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해왔던 증명 방법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증명, 논리적인 어떤 사고를 펼쳐야 하고, 그리고 처음 보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 개념들을 이용해서 또 증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열심히 필기를 해서 집에 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들여다봤을 때 무슨 내용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든지 어떤 논리적인 사고가 연결되지 않는 가장 힘들어하는 단원이에요. 그렇지만 이 2단원이 잘 지나고 나면 소수와 합성수랑 최대정수 함수 같은 경우는 매우 아이들이 익숙해하는 이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익숙해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쉽게 또 접근을 할 수 있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경수교재 같은 경우는 각 단원별로 워크북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모든 경시이론이 1단원부터 4단원까지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워크북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보통 이제 정수 문제들을 한 가지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매우 쉬운 문제들이 아닌 이상은 충분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부터는 보통은 뭐 소수합성수의 특징, 수의 특징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가지고 식을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합동식 이론으로 문제를 풀어낸다 라는 식의 어떤 전체적인 복합적인 모든 이론들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워낙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워크북은 모든 이론들을 다 풀고 나서 그리고 사실 이제 그냥 해도 풀 수는 있지만 합동식 단원을 배우고 나면 문제들이 굉장히 쉽게 한 줄로 끝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경시 이론들을 다 배우고 나서 좀 더 간편하고 간단하고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문제를 편안하게 풀 수 있도록 워크북을 가장 마지막에 풀이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론들을 최대한 많이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EMS 점수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걸 일단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합동식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론의 증명 과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아이들이 낯설어하는 정수가 힘들다라고 하는 처음에 정수가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론의 증명 과정이 너무 낯설어요. 그동안 해왔던 식을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처음 배우는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내용들을 증명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낯설어서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워가도 집에서 복습을 할 때 다시 이해가 가지 않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제 좀 더 포기하지 말고 선생님들께 와서 질문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수업 전에 일찍 와서 사실 이제 정수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를 풀고 문제를 주고 풀이를 해답지를 준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 문제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다음 주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뭐 다 오제곱수가 갑자기 1차, 5차의 식이 갑자기 1차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경시 이론을 통해서 그렇게 차수가 갑자기 낮아지거나 문제가 갑자기 식이 간결하게 바뀌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이들이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리 프리지를 열심히 읽어본다고 하더라도 이 프리지만 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수 같은 경우는 질문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해한다라는 전제하에 증명 과정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증명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풀이로 연결할 수 있는 정수적 사고를 키워지게 될 거예요. 정수적 사고라는 말은 정수에서 사용하는 그 논리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처음 배우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나 이런 논리 과정들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EMS 과정 중에는 계속 이런 증명 과정들을 많이 들여다보고 처음 배우는 이론들을 자꾸 이제 반복하면서 그걸 문제에 적용을 시키면서 이 정수적인 사고, 그런 논리적인 정수적 논리 사고를 키워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교한 MGD라고 되어 있네요. 자, MGD라고 하면 엄청 대단한 어떤 방법인 것 같은데 노가다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정교한 MGD, 결국에 정수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수범위나 뭐 허수범위까지 수의 범위를 확장시키면 저희는 어떤 수들을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경우들을 다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정수 조건이 붙는 순간 어떤 범위 안에서 정수들을 어떤 범위가 주어질 수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정수들을 모든 경우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정수는요, 저희가 모든 정수들을 다 확인할 건데 우리가 어떤 주어진 조건들을 통해서 그 범위를 제한을 두고 그 제한된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정수들을 모두 다 확인하겠다라는 어떤 노가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하나 다 확인해보는 그런 방법을 이 기본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EMS 때 역시 이런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이제 예습 숙제를 시키거나 예습 숙제가 있어서 문제를 풀 때 보면은 아이들이 열심히 대입을 하고 열심히 수들을 넣어보면서 예습을 해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일단 어머니들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애들이 막 한 페이지 가득 다 해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해오는 걸 보면서 좀 이제 열심히 격려를 해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노가다를 항상 습관화들여서 점점 그 노가다 하는 방법들이 정교해질 겁니다. 이론들을 배우면서 내가 10가지 경우를 봐야 될 거, 예를 들어서 이제 홀수 짝수의 경우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홀수들은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 10가지에서 5가지로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들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좀 더 노가다의 경우들이 반씩 혹은 3분의 1 혹은 뭐 4분의 1 이렇게 줄어들면서 점점 더 정교한 어떤 방법들을 취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런 정교한 노가다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바로 EM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수에 있는 경시 이론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교한 노가다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이제 EMS 때의 목표니까 우리가 결국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정교한 노가다를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수 복수 테스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공부 방법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보통 한 주에 1개 정도씩 공식에 그러니까 증명 같은 경시 이론들을 배워요. 그럼 경시 이론을 배운다는 얘기는 증명이 항상 따라올 거니까 증명 문제가 항상 한 문제씩은 따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각 주마다 특이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지만 거의 한 주에 한 문제 정도씩은 증명 문제가 거기 복수 테스트 안에 포함이 될 거고요. 공식에 전제되는 조건들을 잘 보셔야 돼요. 정수 과목 같은 경우는 양의 정수 혹은 음의 정수, 그러니까 0을 포함한 모든 정수 아니면 음이 아닌 정수 이런 식으로 조건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서로도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에 전제되는 조건들을 잘 체크해서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복수 테스트 준비를 시켜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아이들이 정수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대입을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EMS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문제들 중에서 좀 간단하고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몇 개의 숫자들을 대입하다 보면은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은 정교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던 방법대로만 계속 그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발전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문제풀이를 했었을 때
경시 이론, 우리가 배운 이론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습 테스트에서도 문제 풀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잘 대입을 하고 모든 경우들을 다 살펴보면서 답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복습 테스트는 그 주에 배운 내용들, 답을 맞추는 것보다 그 주에 배운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 가장 주가 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문제 풀이에서 그 주에 배운 문제 풀이 과정, 문제 이론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체 그 채점을 할 때에 감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복습 테스트를 준비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수 복습 테스트를 하나 예시로 가지고 온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어떤 그 경시 이론을 사용할 때 제일 먼저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이런 식으로 조건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서로수 조건.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증명을 하는 방법들을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약간의 암기도 필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성실하게 수업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한 후에 복습 테스트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디테일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이론을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계산 문제들도 숫자를 변형시켜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4문제 정도를 출제할 건데 1문제 정도는 증명 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2~3문제에서 간단한 증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간단한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복습 테스트에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정수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아이들이 제일 먼저 가장 낯선 단원이기 때문에, 낯선 과목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EMS 정수가 굉장히 중요한 게, EMS 정수책 한 권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수 웬만한 정수에 대한 경시 문제들을 다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 풀이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프리지를 봐도 아이들이 이해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EMS 정수가 끝나고 나면 프리지를 확인해서 모든 문제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되게 알찬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시의 특성상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베이스가 되는 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학 대학 교재라든지 정수론 교재들을 어머니들께서 정수가 힘들다고 해서 정수론 교재들을 사서 보시면은 굉장히 두껍고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정수 이론을 다시 보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그 두꺼운 책을 다시 본다라는 건 너무 막막해요. 그렇기 때문에 EMS 정수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이론들은 웬만한 중요한 이론들이 거의 다 이 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책만 충분히 숙지가 된다면 K모 1차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2차 때에도 웬만한 내용들은 또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는 이 정수 책을 항상 보면처럼 잘 갖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책에 대한 내용들을 잘 채워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경시 이론이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에는 한번 훑어보기 가장 좋은 책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정수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처음 보다 보니까 낯선 과목에서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EMS를 탄탄하게 하고 가시면 앞으로의 K모에 있어서 정수에 대한 어떤 문제들은 전혀 벽이 느껴지지 않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구성되어 있는 책이니까 틈틈이 잘 보면서 꼼꼼하게 책을 잘 공부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정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LS 대치 경시관의 해석 담당하고 있는 엄다현입니다. 저는 이제 해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석은 이제 보통 다른 학원에서는 대수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대수와 해석은 같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친구들이나 학부모님들 모두 다 대수는 그래도 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나 대수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바로 단원 구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수산화를 배우고 오면 해석에서 뭘 더 확장해서 배우는지 궁금해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아서 단원 설명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단원은 5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항식과 인수분해 같은 단원이 이제 1단원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다항식과 인수분해는 너무나 익숙하게 연습을 많이 하고 오는 단원이기 때문에 조금 만만하게 보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물론 알고 있는 내용에서 연계되는 부분도 많지만 인수분해하는 과정에서 대칭식이나 교대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는 처음 배우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처음 여기에서 경시가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구나를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썸을 배우게 될 건데 시그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배우게 되면서 이제 이어지는 인수분해 공식들이 사이클릭 썸이나 시메트릭 썸을 이용한 인수분해 공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일단 뭐 다항식과 인수분해라는 단어명 자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교과랑 연계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단원이고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쉽다고 느끼지만 뒤로 갈수록 새로 배우는 이론들이나 인수분해 공식들은 이제 경시에서만 배우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연습해야 되고요. 풀이 또한 아이들이 수상화에서 풀었던 풀이보다는 훨씬 내용이 길어질 거기 때문에 긴 풀이에 대해서 많이 연습해야 되는 그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단원이 부등식인데요. 부등식은 뭐 아이들이 이전에 수상화에서 배웠던 그냥 일반적인 부등식을 푸는 걸 넘어서 이제 이론들과 증명들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크게 부등식 파트에서는 저희가 4개의 부등식을 배우게 될 건데요. 일단은 산술기하 조합평균 부등식,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그리고 재배열까지만 적혀 있는데 하나 더는 체비셰프 부등식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재배열을 좀 더 확장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3가지로만 적어놨고요. 이제 부등식은 저희 해석에서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오게 되는 단원일 거고요. 지금까지도 중요도가 가장 높은 1차 이제 KMO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론을 배우고 증명하는 것 자체가 익숙한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등식은 공부하는 게 이론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론들을 배워서 증명을 서술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따 테스트 볼 때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같이 설명드릴게요. 3단원 부등식의 영역과 최대최소 마저 설명드릴게요. 자, 3단원은 일단 고1 과정에 원래 수록되어 있었던 단원인데 이제 개정되면서 경제수학으로 이동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수상화에서 따로 배우고 오는 과정은 아니지만 내용 자체가 완전 생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함수나 방정식, 부등식을 같이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수상화가 탄탄한 친구들은 3단원도 어렵지 않게 넘어가는 반면에 수상화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3단원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해석은 수상화랑 가장 관련이 깊은 단원이기 때문에 수상화가 탄탄한 친구들은 해석 점수가 잘 나오고 또 공부하는 과정이 생각보다는 힘들지 않게 잘 따라올 수 있다는 걸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단원 수열과 점화식인데요. 이 부분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수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1 과정이 있었었는데 이것도 개정하면서 고2 과정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경시관에 올라오는 친구들 중에서는 수열과 점화식을 조금 다루고 온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수상화까지만 딱 끝내고 오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 수열과 점화식에서는 아이들이 배우고 온 정도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제 나가는 속도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나는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수열을 뭐 심화된 내용까지는 모르더라도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도 그리고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을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지 정도까지만 아이가 좀 알고 4단원을 진입하는 게 아이한테 훨씬 수월할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제풀이가 조금 더 필요한 단원입니다. 물론 아이가 아예 모르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업 내에서는 기본적인 설명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꼭 추가적인 문제풀이가 필요한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함수방정식입니다. 함수방정식은 아이들이 좀 처음에는 생소해하는 단원이에요. 근데 어려운 단원은 아니고요.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을 구해야 되는데 그 근의 형태가
함수 형태인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풀어내는 내용은 아이들이 원래 방정식을 구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정리해서 다루게 될 거고요. 이 함수 방정식은 1차에서 많이 나오기보다는 2차에서 출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의 복습 방법과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해석은 아이들이 좀 익숙한 단원들이 많고 자신들이 경시 내용을 배우지 않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풀이를 무시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고집하는 경우가 더 많은 과목인데요. 따라서 꼭 유념해야 될 부분이 수업 내용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풀도록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른 과목들은 먼저 풀게 한 다음에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근데 해석은 그러면 안 되고요. 선생님의 풀이를 이용해서 좀 어려운 풀이이더라도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 풀이를 꼭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석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풀이가 좀 긴 문제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포인트 잡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포인트라고 하면 풀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다고 하면 그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 외우는 건 아이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크게 3가지 정도로 포인트를 나눠서 처음에 시작할 때의 아이디어, 중간에 넘어갈 때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그런 아이디어 위주로 포인트 잡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복수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해석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EMS 3월 친구들한테 직접 출제했던 내용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이거는 이제 2단원 부등식의 산술, 기하, 조합, 평균 부등식에 대한 출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적게 하고 그 이론에 대한 증명까지 이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복수 테스트를 출제하고 있고요. 이제 이론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출제할 때는 이렇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숫자를 보통 바꾸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는 식을 아주 조금 변형해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복수 테스트를 할 때 점수가 나오지 않는 건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끝까지 풀어보지 않았을 때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쉬운 풀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석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하 파트 설명 맡게 된 조성인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EMS 과정 들어오기 전까지 중등 내용의 간장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도형을 배우고 들어와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사각형이고요. 2학년 때는 삼각형, 3학년 때는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KMO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 같은 도형이 나오지만 조금 더 심화되고 복잡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물론 평면 도형에 한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공간감각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데요? 라고 걱정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 KMO 이론들을 숙지를 하고 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등과정과의 내용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 보시면은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자랑 컴퍼스를 이용해서 작도를 하고 풀이를 하는 과정을 겪게 돼요. 자, 그리고 단원 구성을 한번 보시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내용은 사실 비슷한데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삼각형의 내심 무게중심에 대해서만 자세히 배웠었다면 저희는 여기 2단원의 삼각형의 성질에서 오심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 그 다음에 서로와의 연관성 이런 것까지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배웠었다면 조금 더 심화되고 연결성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머니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쓰고 있는 교재를 한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멘션 정리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시면 이거는 삼각형의 내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내심을 배울 때는 배우지 않는 경식 기하에서만 배우는 내용인데 삼각형과 원을 연결해서 도형의 확장의 개념을 배우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원과 사각형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장된 개념. 중학교 때는 원주각의 성질만 배웠지만 우리는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한 톨레미의 정의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넬하우스의 정의는 사실 고등과정
과정에서 수상화 내신에서나 아니면은 기백에서도 기하 벡터 파트에서도 가끔씩 어려운 문제로 등장하는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메넬하우스 정리는 우리 EMS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쉽게 기억을 하는데 고등과정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됐을 경우는 다른 아이보다는 훨씬 더 시간 단축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작년 수능 문제예요. 작년 수능 가형의 기하 벡터 파트 문제로 나온 문제인데 이 문제가 정답률로 17%밖에 안 되고 문제풀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아이들이 손을 많이 못 댔다고 하는데 만약에 저희 친구들이 이 문제를 풀게 된다면 메넬하우스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론을 배우고 나면은 연습 문제, 단원마다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연습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아이가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부분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습 문제에 실려져 있는 부분이 쉬운 문제풀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전반의 이론이나 2차반에서 쓰이는 쉬운 이론까지도 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연히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증명을 해가는 과정에서 그림에도 많이 익숙해지고요. 풀이 과정도 많이 익숙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해도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그 다음에 복습 테스트는 좀 간단하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작도를 하고 조건을 잡아서 증명하고 정리까지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출제를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정리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어서 두세 번 더 써보면 아이들 머릿속에 기억이 잘 남기 때문에 복습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EMS 과정에서는 많은 이론을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EMS 과정의 이론만 배우게 돼도 KMO 1차에서 뭐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고 충분히 EMS 과정만 거쳐도 고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EMS 과정을 진행할 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더 암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시간을 하고 있네. 안녕하세요. CMS 대치경 시간 조합 담당하고 있는 하이알입니다. 조합 과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합은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진행했을 때 조금 친숙하지만 또 재밌다고 또 생각을 하기는 하고요. 그러나 이제 사실 진행을 하면 EMS 과정 진행하면 두 가지 과목을 조금 어렵다고 해요. 어떤 과목 어렵다고 하냐면 정수랑 조합을 제일 먼저 어렵다고 합니다. 정수는 어려운 이유가 굉장히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고 낯설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조합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는 조합을 옛날에도 못했고 지금도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과 과정상에서 잘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제가 준비해온 표를 보시면요. 여러분 조합이라는 단원을 배우는데요. 초등학교 때 잠시 배워요. 평균과 가능성. 이때는 뭘 배우냐? 500원짜리를 던졌는데 앞면이 나올 가능성. 뭐 이렇게 아주 심플한 가능성만 배우고요. 중학교 2학년 이야기 보다 좀 구체적인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경우수 확률이라고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수학 합파트에서 이제 경우수 순열 조합을 다루게 되는데 사실 조합이라는 과목 특성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편하냐면 단순 카운팅이라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특히 뭐 1차에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카운팅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카운팅이라 하면 손가락, 발가락만 있으면 하나씩 다 셀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 아이가 이 조합을 어려워하느냐? 왜냐하면 답이 28,000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세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실수를 하기 굉장히 쉬운 과목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단원별로 EMS 조합 교재 구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 같은 경우는 단원이 조금 많고요. 이제 워크북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은 이론이 많지 않은 과목이다 보니까 이론을 뭐 배우고 암기하는 데 쓰는 시간보다 여러 문제를 경험하고 사실 질보다는 양에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단원으로 구성해놓고 많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 수학 하까지 열심히 하고 왔다고 하면 이 친구는 1단원, 2단원까지는 무난하게 해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단원 9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로 3단원까지 내용이 교재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상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친구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1단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워
쉬워요. 그냥 단순 카운팅.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순열, 중복순열, 원순열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원순열의 개념이 이제 교재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수화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원순열부터가 이제 경시관에서 배우게 되는 심화 이론이 될 거고요. 조합은 수하에서 다르지만 중복조합은 확통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단원 중순부터는 EMS 이론을 듣지 않는다면 이제 수업을 좀 따라가기 힘들고요. 그러나 개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을 잘 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4단원 분할가격 분배, 수능까지 범위예요. 1에서 4단원까지는 대부분 수능 범위에 해당이 되고요. 5단원 같은 경우는 수능을 준비하더라도 5단원은 KM을 준비하지 않는 아이 같은 경우는 경험해볼 수 없는 단원이 됩니다. 6단원은 수능 범위고요. 7, 8, 9단원 같은 경우는 수능 범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재의 절반 정도는 우리가 수능을 풀기 위해서 결국은 승부를 봐야 하는 단원들이고요. 절반 정도는 EMS, 그러니까 KM을 진행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들이 됩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조합을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머니들께 어떻게 얘기를 드리고 있냐면 교재 내에 있는 모든 문제를 외운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 문제풀이는 크게 걱정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제 처음에 경시를 접하게 되면 너무 문제가 방대하다고 느껴집니다. 왜 조합은 유형이 없냐? 왜 조합은 왜 이렇게 다양한 유형을 경험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조금 무지할 때 어떻게 보면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사실은 EMS 끝나고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게 됐을 때 보시면 결국 80% 이상의 문제는 EMS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다르고자 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어떤 옷을 입고 나오는가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문제풀이 경험을 통해서 이 문제가 나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어떤 단은 문제인 것 같니? 그게 첫 번째 접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어떤 단원인지를 찾아가고 그 외에 그러면 우리가 EMS 뭐 예를 들면 포함과 배제 원리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어느 단원 문제인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포함과 배제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EMS 교재 내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유사할 것 같냐라고 제가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EMS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유사한 문제를 찾아내고 접근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사실은 앞으로 EMS 과정 이후에 문제풀이에서 잘 적용하려면 결국은 EMS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하고 완벽한 소화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사실 그렇게만 진행된다고 하면 그 이후 과정에서는 조합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는 일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나 또 조합이라는 과목 특성상 KM 1차에서 5문제를 다 맞춰내는 일들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로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저희 학원 커리큘럼을 통해서 4문제 정도는 우리가 완벽하게 맞고 가장 어려운 6점짜리 문제는 우리가 그날 컨디션 우리의 운에 조금 맡기자. 그러나 열심히 한다면 그 마지막 문제도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EMS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출제하고 있냐면 지금 교재에 나오는 이제 동자 순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2017 KMO라고 교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복습 테스트를 어떻게 출제하고 있냐면 이제 EMS5라고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이 봤던 시험지인데요. 문제 밑에 보시면 정확히 앞부분만 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2017 KM에서 2020 KM가 됐습니다. 마치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냐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조합 같은 경우는 수 하나만 변경해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함정이 많은 과목이다 보니까 사실 교재 문제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조심해서 소화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완전 통으로 내 걸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